지구촌 곳곳이 이상고온으로 몸살을 앓는 요즘, 태국도 섭씨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 급증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농작물 생산 부진에 물가가 들썩이면서 한인 동포들도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리포터입니다. 크고 작은 부채부터 휴대용 선풍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열을 식히고 찬 음료를 파는 노점상에는 줄이 이어지지만 타는 듯한 더위와 갈증을 떨치기엔 역부족. 때에 이른 이상 고온 현상에 태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4월 최고 기온은 45.4도, 5월에도 40도에 육박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에 체감 기온은 50도를 넘기 일쑤입니다. ส่วนมากจะกินน้ำเยอะนุ่นน้ำแข็ง น้ำแข็งส่วนมากกันหนีเข้าเซเว่นมั่งอะไรมั่งหลบเวลาร้อนจัดๆก็ทนไม่ไหวก็หนีเข้าเซเว่นไปจะได้ดีขึ้น 기록적인 더위에 냉방기기 등의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하루 전력 사용량이 39,000메가와트를 넘기며 이전 1일 최고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연히 전기요금도 갑자기 늘어나면서 특히 서민들로서는 한 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전기료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อากาศ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ตอนนี้ก็ร้อนมากครับร้อนอากาศร้อนจริงค่าไฟก็สูงกว่าทุกเดือนนะเท่าตัวหนึ่งเท่านะครับจากที่เคยปกติก็จ่าย 500-600 เดี๋ยวนี้ก็จ่ายประมาณ 1,200 เท่าตัวนะครับ 동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종우 씨는 카페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온종일 에어컨을 켜는 것도 모자라 집에서 쓰던 선풍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서 상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비싼 편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볕더위 때문에 농작물 생산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에 작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라서 야채들이 잘 자라지도 않아서 굉장히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폭염이 지나야 물가도 좀 내리고. 날씨가 더워져서 전기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물가들도 같이 따라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엘니뇨 현상으로 태국의 우기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고 강수량도 적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국 당국이 올 여름 물 부족 현상을 예고하며 농민들에게 쌀 재배량을 줄이라고 권고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며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동포들은 힘겨운 폭염과 물가 상승으로 또다시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닌지 시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월 김기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인난이 심각해진 뉴질랜드는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 영주권 대상 범위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 기간을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정작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한인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가게마다 일손이 필요하다는 구인 공고가 잔뜩 붙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에서 온 인력이 빠져나간 데다 국경 봉쇄 장기화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인력 확보를 위해 영주권 부여 기준을 낮추는 이른바 특별 영주권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했던 관광이나 요식 농업 등은 4월 4일부터 9월 30일 사이 관련 비자가 만료되는 이들의 체류 기간을 6개월씩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6개월 연장되었다는 소식에 일을 더 할 수 있겠다.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가게에 우리 구직하고 있습니다, 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쉽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구인난이 좀 심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할 사람을 구하려 특별 대책까지 내놨지만 정작 일부 취업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특히 워킹 홀리데이에 나선 한인의 경우 사무직 선호 경향이 강해 직무별로 지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취업이 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인 자영업자도 마땅한 인력 찾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주로 취업이 필요한 분야에선 전문적인 자격이 중요한데 워킹 홀리데이의 경우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한 데다 단기 비자이다 보니 장기 노동 시장에서는 꺼린다는 겁니다. 워홀로 자체가 이제 30대 미만 친구들이 와서 뉴질랜드라는 이제 나라를 경험도 해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컨디션이다 보니까 좀 경험 쪽에 좀 치우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워홀로를 채용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좀 길게 갈 수 있지는 않지 않을까. 취업 희망자들 역시 나름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합니다. 일자리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기회가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만큼 소비 물가가 올라갔고 그만큼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워킹 홀리데이의 경우 여행과 어학 공부 취업 등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올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한국과 실정이 다른 만큼 분야별로 현지 업계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격 요소가 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언어는 물론이지만 현지에서 업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지는 것도 큰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격증이 있고 일한 경력이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도 많고 자리도 많은데 시간 계획을 플랜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는 자격증이나 뭐 이런 시험 점수라든지 이런 거는 좀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좀 많이 비즈니스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 아니면 어느 회사를 들어가면 그 분야에 대한 좀 전문 용어 같은 거를 좀 많이 익히고 와서 그 회사를 노리고 와야지.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에서 관광 서비스 직종 등의 인력 부족이 꾸준한 만큼 취업 희망자는 관련 업종문을 두드려 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월드 이준섭입니다. 과테말라에서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크게 늘고 한국 전래 문화까지 교과서에 실리고 있다는데요. 한국어 수업 현장에 김성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선생님의 선창에 따라 한국어 수업이 한창인 교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과테말라 한 중학교의 시범 수업 현장입니다. 요즘 과테말라에선 K-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한국어가 잇따라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제2외국어로 배정된 한국어 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 제1외국어인 영어 수업 시간과 같은 수준입니다. Me interesa más que inglés, la verdad. Y he aprendido pero sola. La verdad con K-dramas o sola. No, pero lo aprendí solita. Pues a mí me gusta el coreano por su idioma también, la escritura como lo hacen, su comida y porque, bueno, pues a mí me han gustado mucho el coreano desde hace tiempo. 굉장해요. 이미 일단 자기들끼리 먼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고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알아듣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인터넷이나 드라마나 아니면 BTS 이 친구들 인터뷰를 보면서 듣고자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봤어요. 2020년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선정된 과테말라에선 4개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열리던 때에도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불과 3년 만에 4배가 넘는 17개의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택했습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는 물론 일본어와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 현지 교육계는 K-팝 등 한류 인기가 제2외국어 채택에 크게 작용했다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공부에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한국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El motivo es porque desearía viajar a Corea o a países así y la verdad es de que siento muy necesario aprender el coreano porque son una empresa demasiado grande, son un impulso mundial, por decirlo así, y siento que es necesario aprenderlo. Lo cual es una gran oportunidad para mí, ya que, como les estaba diciendo, mi sueño en un futuro es estudiar en Corea del Sur o trabajar también, así que estoy muy agradecida por la oportunidad y lo disfruto mucho y lo voy a aprovechar al máximo. Que van a ir a estudiar a Corea del Sur y creo que es muy bonito, una muy bonita experiencia, es una de las motivaciones que yo tengo para aprender coreano, aparte de que me gusta mucho la cultura coreana. 한국어의 제2외국어 채택을 추진해온 우리 재외공관과 현지 교육부도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정규 수업이 양국 문화 경제 교류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더욱이 과테말라에는 6천 명의 한인 동포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150여 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인 동포사회와 기업들이 과테말라 사회에 보다 깊게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든든한 우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ara nosotros es una oportunidad para los estudiantes de los diferentes niveles educativos, tanto primaria como básico, para que ellos aprendan este idioma, que ha sido para ellos una oportunidad para no solo para conocer el idioma, hablar el idioma, sino que también conocer la cultura coreana. Bueno, en primer lugar para nosotros es darle la oportunidad a los jóvenes de aprender otro idioma. 과테말라에는 단군 신화와 별주부전 등 한국 전래 문화까지 초중등 국정 교과서에 3년 넘게 실리는 등 한국어 교육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더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YTN 월드 김성호입니다. 올해로 한인 이주 60년이 된 브라질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공연의 인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통 무용 수업에 수강생이 몰리고 한국 유학에까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길 한복판에 신명나게 펼쳐진 풍물패 가락에 아이들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춥니다. 올해로 38번째 열린 다문화 축제 현장입니다. 23개국 부스 가운데 한국관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국관 곳곳에는 한복 입기 체험과 한글로 이름 써주기, K-팝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브라질 사람도 한글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문화를 보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배우고 익히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명문 상파울로 주립대학에서는 올해부터 한국 전통 무용 수업을 열고 있습니다. 한복을 변형한 연습복을 입고 구호에 맞춰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Pela cultura coreana, tanto pelas músicas, pelas séries, pela história, até a língua mesmo, eu comecei a estudar. E aí quando eu vi que tinha a oportunidade de começar a dança coreana, que eu já tinha até assistido algumas apresentações. 한 명도 빠짐없이 오고 대기자도 있는데 이거 장소가 좀 협소해서 한 대기자가 한 15명 정도 있는데 못 오고 있고.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전통 문화에까지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A cultura coreana está sendo divulgada para além do K-pop, agora também para os doramas, pelas novelas coreanas, né? Eu acredito que isso traga interesse pela cultura tradicional também, que é o que a gente ensina aqui, né? 대학 내 한국 문화 홍보 공간인 코리아 코너에서 열린 한국 문화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500여 명 이상 늘어난 1,300여 명의 참가자가 전통놀이와 한복 체험 등을 즐겼습니다. 풍물패와 가야금 등 전통 문화 공연을 보며 무릎장단과 함께 아리랑도 따라 부릅니다. 학생들로 유난히 붐비는 곳에선 한국 유학에 대한 안내가 한창입니다. Por causa da cultura, assim, por ser uma coisa bem distante da nossa, né, do Brasil, eu acho muito interessante a cultura, então eu tenho vontade. 한국에서 아예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올해로 브라질 이주 60년을 맞는 한인들. 낯선 땅,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고 일궈낸 한국 문화가 활짝 꽃피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와서 정말 피부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화를 지키고 이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 정과 통큼을 이 브라질 사회에 약간 기여하는 것. 네, 그런 것을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면 민간 외교관으로서 조금 더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포들은 브라질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꾸준히 해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동포는 2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동 해외 입양 과정에 인권 침해와 서류 조작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대규모 2차 조사도 곧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진실을 밝혀달라는 해외 입양 동포들의 바람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이정민 PD입니다. 2019년 YTN에 소개된 미국 입양 동포 로빈 박 씨. 2006년 서류를 추적해 친모를 찾았지만 DNA 검사 결과 가족과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고 입양 서류가 다른 아이와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서류를 찾기 위해 입양기관에도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오래된 일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Seen that there are cases where not only the history was fabricated, but also the identity associated with the adoptee. 지난해 로빈 씨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해외 입양 동포들과 함께 과거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서류 조작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미국, 호주 등 각국 해외 입양 동포 372명이 자신의 사연을 증거로 제출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가운데 34건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Relief, and triumphant because leading up to this investigation being announced in December, adoptees like myself, I had been working for about 3 weeks to try and submit cases and provide evidence and information. 대규모 2차 조사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YTN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위원회 의결로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르면 6월 초 해외 입양 동포 237명에 대한 2차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며 사안의 특성상 자료 입수와 진술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빈 박 씨도 2차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It was very significant. It was very emotional, and I've just been very excited about the ways that this is, really opening things up. We are granted access to our legitimate files, Korean language adoptive files, and that we are granted the opportunity to reclaim our heritage. 최근 한국 법원이 입양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입양기관 홀트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도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입양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입양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입양기관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워낙 또 다양한 여러 사례들이 있고 또 여러 차원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로 나간 해외 입양 동포는 모두 20만 명.
뿌리를 찾다 마주한 여러 의혹을 풀어달라는 동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월드 이정민입니다.